구독 신청해 주시고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많이 알아가세요. 중개업은 제가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데들보다는 정보를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내용들을 나눠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5개로 나눠 놓은 이 부분들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실 때 이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뭐 원룸 투룸 하시는 분은 원룸 투룸만 하고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상가만 하고 아파트 하시는 분은 아파트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보통 이 뭐 원룸 하면서 아파트를 하기도 하고 아파트 하면서 상가 하기도 하고 토지 하시던 분들이 원룸 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뭐예요 이 복합적으로 하는 거지 한쪽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들이 특성화돼서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의 특성이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원룸 투룸 오피스텔 전월세 매매 중개는 우선 20대 30대들 1인 거주층들이 주된 고객층으로 20대 30대들이 아무래도 좀 쉽게 근무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분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을 20대 30대 분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만 이쪽이 지금 최근에 허위 매물 시장으로 정말 신뢰감을 잃은 그런 시장이라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쪽이긴 한데 이 시장의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고 20대 30대 취업이 용이하고 그리고 단점은 경력이 쌓여도 신규 오픈 부동산 그리고 신규 채용된 직원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경력을 쌓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자기가 차리고 1년간 운영을 한 사람과 10년간 운영을 한 사람이 비슷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 1년 된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 원룸 투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오래 있는다고 해서 거기 그 동네의 발전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원룸 투룸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동네 발전을 원하는 뭐 어떻게 발전됐고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더 많이 좋은 집들을 찾아주고 더 뭐 많은 방들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광고로 어디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광고를 하고 있던 업체들을 통해서 방을 구해주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에 뭐 발맞추지 못하고 계속 도태되어 있는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더 20대 30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멋대로 주는 점수라고 좀 보면 되는데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점수를 좀 줬는데요. 원룸 투룸 이쪽은 전문성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줬지만 그래도 2점 정도를 준 부분은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걸 나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을 보면 이제 융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 융자가 있는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필요하고요. 현 시장 상황이 2.5점 평균 점수가 2.5점이라면 중간 점수 5점 만점에 2.5점을 준 이유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사실 지금 아파트나 다른 쪽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원룸 투룸은 사실 가장 사람들의 원초적인 삶의 주거 환경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뭐 부동산 규제가 나오건 뭐 하건 그냥 항상 전월세 시장은 활발히 돌아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원룸 건물을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름 비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오래 중개업만 하는 전월세 중개업만 하신 걸로는 큰 비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 수준이 생각보다 뭐 조금 더 줬을 3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들어오더라도 전월세 쪽에서는 매출을 본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 빌딩 매매라든지 토지 매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정보를 공부해야 되고 손님도 뭐 왔을 때 한 번 보려고 하는 손님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1년을 가지고 가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 벌는 게 누적이 나중에 돼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원룸 투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는 손님이 오늘 계약하고 다음 주에 입주하고 뭐 빠르면 정말 내일 입주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매출을 빠르게 발생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돈을 다른 시장에 비해서 빠르게 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낮은 점수를 준 게 원룸 투룸 중개 전월세 하면서 사실은 한 매출 1,000만 원 찍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1,000만 원 찍기가 쉽지 않고 보통은 한 1,000만 원 미만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면 정말 많이 찍는 분이 한 1,500까지 찍는 걸 봤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의 자기의 특성 이런 중국어가 가능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그 정도 찍는 거는 보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 1,000만 원 이상 찍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 취업 가능도 면에서는 20, 30대들에게는 나름 좀 높은 점수를 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층 자체가 20대, 30대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고객 응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장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이 소유권이 나중에 지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2년 정도간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에 이 분양권을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이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중개하기 위해 있는 곳 또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이제 다 아파트가 지어졌으니 입주하세요 라고 하는 그 시기에 본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타 목적의 이유 때문에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단기간에 구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세 달간 막 바쁘게 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때를 노리고 들어오는 부동산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처음 만들어지면 거기 아파트 앞에 정말 부동산들이 많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의 성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곳, 지금 성파임에도 불구하고 잠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한 9,000세대가 동시 9만 세대 조금 안 되는 세대가 동시 입주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전월세가 그럼 엄청 많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 계신 분들이 지금 그 헬리오시티 앞에 한 50개, 100개 정도 가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 타고 한번 가보니까 그런 시장이 있는 게 헬리오시티 앞에 있는데 그런 게 입주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부동산. 이 아파트 입구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동네 부동산 가면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거기들이 아파트 입구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아파트가 처음 생기고 그때부터 쭉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앞에 있으면서 아까 입주장이라고 얘기했던 두 달, 세 달간 월세, 전월세를 구했던 이 손님들이 나중에 퇴실한다든지 중도 퇴실하면 다시 월세를 들어올 뿐, 전세를 들어올 뿐, 또는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매매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고요. 이 부동산들의 성격도 조금씩 다른데요. 아파트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20, 30대들도 많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다만 여자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양권 주고 팔고 어떤 데들이 분양권들이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소자본으로도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게 분양권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에도 한 1억 원, 2억 원 막 이렇게 피가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먹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파트 입주장이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다면 정말 처우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드는 내용인데, 아파트 입주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바쁜 시기가 정말 거래가 이제 입주하기 직전에
한 2달 3달간 정말 이 바쁜 시기가 제일 바쁜데, 이때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3달간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기본급 어느 정도 주고 3달 뒤에부터 조건을 좋게 해서 너는 근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3달이 끝나면 입주장이 끝나서 더 이상 일할 거리가 없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 당연히 이 부동산 입주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아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뽑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아파트 입주장에서 한번 일을 하면 그 바로 옆에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 라고 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데서는 약간 경력을 인정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좋게 받고 옮기실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입구 부동산의 장점은 오래 할수록 인맥이 쌓여서 정말 매출이 좀 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아파트가 한번 전월세를 구하고 다음 전월세가 들어올 때까지 이 텀은 있지만 어쨌건 다시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한번 했던 부동산을 또 내게 되면 그 부동산이 독점해서 그 방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리만 잡으면 이제 결혼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좋다. 이 얘기는 다른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간에 바쁜 시기가 있고 이 바빠서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뭐 입주장은 입주 시기, 또 원룸 투룸은 보통 대학가 이 성수기 시즌 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분들보다는 가정이 없는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 30대 분들, 20대 분들도 결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동네 부동산에 내가 이 동네에 한 뭐 3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데들보다는 그런 좀 자리 잡고 여기서 살았으면 결혼한 여성이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하기가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진 않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쭉 일하기는 좋은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단점은 이 시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녀회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뭐 동네에서 만나야 되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40, 50대 고객층 응대를 위해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그 중개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들어가면 애기들도 있고 뭐 부녀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 모녀만 있고 이럴 수 있어서 여성분들이 방문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자체도 여성분들 위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내용을 들었고요. 공통된 단점은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탄다. 최근의 규제로 정말 거래 절벽이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가 너무 없어서 거래 물량이, 파는 물량도, 사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저는 좀 들었는데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입주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요 정도 내용이고, 여기서 취업 가능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월급 수준은 아까 전월세보다 좀 낮은 이유는 초반에 들어가면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 환경이 더 크더라 라는 내용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 요 정도 제가 그냥 나름 점수를 줬는데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줬기 때문에 그냥 그럼 가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저도 아파트 입구나 아파트 쪽에서 일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상가 사무실 전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상가를 배울 분야, 정말 상가는 정말 배울 분야도 많고 그걸 배워서 쌓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루다 보면 정말 거기서 오는 내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공이나 이런 것들을 막 허가도 구청에 가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신청도 해야 되고 뭐 구청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이런 걸 정말 빠삭하게 하면 이런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그런 부분, 그리고 수수료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전월세 시장 이런 쪽들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0.9%다 받는 부동산들도 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또 받을 수 있고 건물 이해관계 등으로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괜찮을 수는 있다. 다만 단점은 정말 계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분야라고도 얘기를 들었고요. 또한 평일에 주말 뭐 이런 낮밤 가리지 않고 연락이 정말 계속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밤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 패턴들이 밤인 경우들이다 보니까 밤에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쉬니까 나는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 전화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평일에 자기가 쉬니까 평일에 전화가 오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자기 생활을 좀 챙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대신에 이 상가 사무실 전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사무실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상가랑 사무실 같이 하더라고요. 강남이나 뭐 여의도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실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들도 있기는 한데 이 파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들 비해서는 좀 작지 않나 이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상가 사무실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가 사무실 이 부분은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져야 되고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가서든 활용할 수 있고 현 시장 상황에서는 뭐 솔직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아주 안 좋다고 뭐 하더라고요. 이런 가계대출이 나와야지 상가를 자기들이 내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잘 안 나오고 지금 전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이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가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비전적인 면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이런 AI나 다른 부분들이 치고 올 수 있는 원초적으로 수기로 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들이 좀 많다고 계산하고 이 건수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 수준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정말 높은 편이라고 자기 월급으로 1,000만 원 가져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억 단위까지도 버시는 분들도 정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월에도 월에 뭐 가능하겠죠. 상가 정말 큰 거 뭐 월세 1,000만 원짜리 하시게 되면 1,000만 원짜리 몇 개 갑자기 이 입주 날짜랑 잔금 치러야 되는 날짜 몰리면 뭐 월에 1,000만 원 조건도 좋게 해서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취업 가능도는 다른 업종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토지 중개는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중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내공으로 안 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쪽 시장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장점들이나 단점으로 하면 장점은 현재 중개 시장에서 파생 가능한 것들이 많은 블루오션 아직까지는 토지 경매 같은 경우는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내용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 토지 매매 후 뭐 건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이 빠삭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도 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고객층 나이가 있는 편이라 젊은 중개사를 선호하지 않음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쉽지 않음 거래 사이클이 오래 걸리고 초기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음 토지 중개다 보니까 거래가 뭐 진짜 연간 한 개 정말 크게 되면 중개 수수료 몇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자기한테 그런 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 거니까 잘 배운다면 좋은 곳에서 배울 수 있다면 이 토지 중개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매기는데 제가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빌딩 매매 법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정말 빌딩은 정말 중개 수수료 단위가 기본 1,000만 원 단위인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같이 받았을 때 그래서 금액이 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만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중개 중에 가장 난이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남에 있는 정말 빌딩 매매 법인들 중에 제대로
초보자들이 일을 배울 수 있는 시장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 저도 면접을 몇 번 봤었는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봤던 이 글인데, 잡플래닛이라고 각 회사들의 면접 후기 아니면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이렇게 적는데 그런 걸 모아놓는 리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이 빌딩 매매 법인의 리뷰입니다. 차근차근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빌딩 매매 시장이 어떻구나라는 걸 가늠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처음 중개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빌딩 매매부터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내용을 들어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여기에 전문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4점 정도로 많고, 현재 시장 상황도 빌딩 매매는 뭐 꾸준하게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빌딩 매매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은 꾸준한 것 같고, 비전 부분도 나름 높은 부분이고, 아마 월급 수준은 가장 낮은 1점 줬는데 정말 1년간 고생, 진짜 1점도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있다가 나오신 분의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그냥 매달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나오는 것도 적고. 그리고 취업 가능도 점수에서는 한 2점 정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점수인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게 취업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걸로 다시 가서 얘기를 드리면,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려고 하는 업체가 좀 크다라고 하면 그 업체 이름을 여기다가 안에 치면 이 업체에 대한, 그런 업체들이 좀 크다라고 하면 이 업체 면접 후기라든지 기업을 다녔던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하는 데들이, 중개사 하는 데들이 좀 보통 영세하고 작은 곳들이 많다 보니까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빌딩 매매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찾아보고 참고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이 너무 유익했고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싫었다면 싫어요 버튼을 남겨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댓글이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